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일본 스피치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던 그 조이나 학생 네,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빨리 불러주세요. 네, 기대가 크신 우리 삼촌 위해서라도 빨리 부르겠습니다. 네. 조이나 학생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떨리세요? 네, 좀 떨려요. 그럼 바로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가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친구랑 단 둘이서 부산에 여행에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는 부모님이 직접 여행 코스를 짜시고 그래서 저는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단 둘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여행 코스를 1박 2일 코스를 다 짜고 친구는 저를 따라와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도 좋아했고 저도 너무 재밌었어서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럼 여행을 계획할 때 네. 그 포인트는 뭐였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위주도 많이 하고 사진 찍는 장소나 뭐 풍경이 좋은 곳 위주로 구성을 짰습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 한 달 다녀오신 건가요? 네. 지역이 어디 있었죠? 하얼빈이요. 하얼빈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본인이 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행 코스를 짠다면 어떻게 짜실지 한번 좀 그 기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박 2일. 네. 첫째 날에는 중앙대가라는 시내가 있는데 중앙대가를 둘러보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가 있는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놀이기구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둘째 날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보고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획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타겟이 있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이런 데 가면 그냥 좋겠다 정도 수준이어서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기획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왜 여기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답변이 좀 미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실력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중국 어학연수에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랑 뭐 물건을 살 때 대화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정도의 중국어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你好,你好,自我介绍一下吧.你们好,我叫赵银豪,我是大学生。我今年21岁,我喜欢旅行。认识你们很高兴,请多多工作,谢谢。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영어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준비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중국어는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좀 어려워서 더 배우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아직은 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OP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업무 OP 말고 다른 업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행사 안에서요. 네. OP 회계나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격증 딴 거나 이런 고등학교 때 네. 공부한 거 이런 걸 보면 회계나 이런 업무도 괜찮으신가요? 제가 회계 쪽엔 그래도 아무래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업무는 OP 업무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어 때문에 안 되잖아요. 본인도 좀 인정하시잖아요. 아직 21살이다 보니까 더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외국어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글로벌화 되고 있으니까 외국어는 뭐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거고
특히 여행사 업무 중에서 외국어를 당연히 써야 되는 직무라 그러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지원한 직무가 외국어를 많이 써야 되는 직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는 잘해놓으면 평생 먹고 사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어를 시작을 했고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중국어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OP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과의 만남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저에게 컴플레인 걸거나 할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사님들께서 혹시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거나 하면은 그때 힘들 것 같고 제가 아직 아는 게 잘 없다 보니까 OP 업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예약 발권이랑 여행 코스 짜는 것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만남에서 고객과 상담, 전화 상담도 하고 이런 질문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 해당 업무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은 또 다 어떻게 보면 이 직무에서 심사숙고하고 왔는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보는 질문인데 대체로 오늘 답변이 굉장히 좀 짧거나 단답형이거나 뭔가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뭔가 본인이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신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누구나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끝났다는 부분이 좀 다소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 답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이쪽 일을 충분하게 많이 알고 온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선발을 할 때 약간 이제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해외 봉사도 있고 연수도 있었는데 해외 경험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캄보디아에는 선교 봉사로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한 방에서 3개밖에 없는 화장실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하나로 여러 명에서 버텨야 했었고 화장실에서도 더운데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좁았던 게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께서 극긍정이라는 마인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도 씻는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씻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잦은 출장과 답사도 해야 되고 상품 네. 기획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로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또래가 부모님 밑에서 곁에만 있다가 이제 혼자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이 좀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도 제가 먼저 먹어보면서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OP 업무가 해외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긍정적으로 생활했다는 그런 답변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업무로 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이거는 어느 여행사나 좀 직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예요? 최근에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어요? 옷이랑 선물해드렸습니다. 어떤 옷 선물해드렸어요? 그 반팔 운동복 같은.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인성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무단횡단 하느냐 이거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인성검사 하는데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솔직함
물어보는 거죠. 테스트해보는 걸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무단횡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무단횡단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물어봤고, 근데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에서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조직이나 상사나 고객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신 때 그냥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냥 소홀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고객한테 잘할 수 있을지, 상사한테 잘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해외 힐링지 아무래도 보라카이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즘에는 거기에는 저희 겨울일 때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휴가 가기에 그렇게 멀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키지를 기획해서 보라카이를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본인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네. 어떤 그 여행객이 뭐 밤에 또 여행을 하고 싶다, 네.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조른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저는 같이 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 일정 외에 여행을 또 했을 때 네. 후기를 남겨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공식 일정 외에 야간 투어도 같이 해줬다라고 하면 다음 여행객이 또 그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게 후기가 이제 야간 여행을 하면은 고객님은 더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족했을 후기가 올라왔을 거고, 만약에 그 상품이 만족했다면 그거를 아예 코스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만족을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회사가 좀 더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면 약간 고객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약간 고객의 어떤 만족이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객 만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만족을 해야 다음 여행 시에도 저희 회사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 회사는 손해를 보는데요. 계속 찾아와 주시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공식적인 일정 외에 추가로 많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느냐, 오피로서의 그런 자격, 자질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소비자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100%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면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앞으로의 상품을 기획하면서 회사의 입장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 채용은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제 면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나 씨가 꿈꾸는 여행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행은 혼자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여행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이나 학생 불러서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빨리 보내주세요. 네. 해외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제가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피 말고 다른 업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피 회계나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고객의 만족을 이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찾아와 주시면 손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요? 자,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참 어떠셨나요? 어렵네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해서 뭔가 충분한 정보가 왔으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저도 받지를 못해서 거기에 뭐 후속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좀 약간 대화를 할 때가 뭔가 끊기는 듯한 약간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저도 관련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경험을 끄집어내려고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했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당황한 모습도 보이고 네, 이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저도 몰라서 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쉬운 그런 면접이었는데요. 우리 네.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저는 약간 면접 중반부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는 애국어를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뭐 일반적인 약간 사무 업무처럼 전화 응대를 많이 해주고 뭐하는 이런 업무라면 뭐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중반부까지는 사실은 좀 B 마이너를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직무로 네, 좀 더 약간 이 친구한테 더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는데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답변이 약간은 흐릿하고 뭔가 애매한 어떤 답변을 하면서 결론은 C 마이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네, 좋습니다. 약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은 모든 걸 다 애매하게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C 마이너스 주셨군요. 네네. 네네. 다시 학생회장님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 그럼 우리 삼촌은 어떻게 평가를? 저는 그 항공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인사팀에 있기 전에 1년 동안 여행사 관리를 했었어요. 영업부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행사 직원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만났던 여행사 직원의 어떤 그런 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그 직무의 네. 담당, 뭐 회계 담당자라는 은행원 상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제 그 모습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무난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여행사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 하면 그냥 무난하게 잘하겠다 그 정도 인상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여행사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게 경험이 없어서 충분한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C 마이너 그냥 좀 애매하다. 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D나 F로 갈 이유도 못 찾았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면 무난하고 잘했는데 나가고 나면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지원자. 지원자들 보면 아까 저 확실하게 이 친구는 벌써 합격이야. 아니, 넌 별로야. 아니면 호불호가 갈려. 뭐 그런 지원자들이 있지만 네. 상당수가 잘했지만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장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C 마음은 아프지만 C 마이너.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C 마이너스 네, 주셨군요. 네, 네, 네.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처음에 이제 조인 학생을 먼저 컨설팅을 하고 계속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평가를 매기는 기준이 직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D를 주고요. 직무 설정이 되어 있으면 C, 그 다음에 직무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무난하게 잘하면 B, 뛰어나면 A 그룹으로 이렇게 네. 넘기는데 지금 직무는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합격을 시킬 만한 그런 자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삼촌과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1분 스피치에 반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근데 아마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아마 그대로 또 연습하다 보면 네. 거의 뭐 또 합격선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다행히도 해줄 얘기가 많아서 네. 그것만 보완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네네. 있는 네. 일단 틀은 갖춘 것 같아요. 네. 뭐 졸업이 내년 2월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뭐 부족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조인 학생 불러서 다시 그런 따뜻한 조언들과 네. 함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P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어떤 성향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보다 이게 더 좋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같게 하네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썼어야 되는데. 합격을 시킬 만한 그런 자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떨렸나요? 네, 생각했던 질문과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했던 질문은 또 뭐가 있었어요? 한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아니 혹시 생각했던 게 뭐였는가 싶어가지고 아, 네.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좀 약간 가벼운 질문들 있죠. 가벼운 질문 어떤 거? 취미 이런 네, 거? 그런 것들 생각했었는데 음.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여행사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네, 어려웠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누구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 많이 던졌었어요. 취미, 특기 뭐 그랬는데 요즘 그런 질문들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직무 상황 가지고 던진다고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집중해서 해본 거예요. 오히려 약간 여행사도 메이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작은 규모만 갈수록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약간 좀 이제 어렵게 좀 면접을 본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면접을 봐주셔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좋으네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네. 혹시 여행사 실습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네,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 네. 못하셨구나. 근데 오늘 면접들이 네. 사실 질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네. 이제 가정을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있나라고 물어보면 답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을 대처하는 모습이나 예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 답변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좀 여행 코스를 한번 계획해봐라.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아까 여행 코스를 아까 기획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질문. 안 그러면 좀 되게 애매하게. 그리고 기획을 할 때는 항상 타겟이 있어야 돼요. 타겟이 뭐하거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명확성이 없게 되면은 사실 기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해야지만 상대방 듣기에 아, 저 사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너무 내 기준에서 말하다 보면은 누가 가는 여행인지 잘 모르겠고 왜 저걸 해야 되는지 타깃은 누구인지 결론적으로 면접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오면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행사 가고 싶으세요? 네, 가고 싶어요. 간절함이 어느 정도예요? 간절함 커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야? 당황스러워. 뽑히실 근데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간절하지가 않구나. 네. 아직은 여러 가지 고민 중이구나. 그래서 아까 사실은 질문할 때 뭐 왜 항공사는 지원 안 했어? 이런 걸 또 하려고 그러다가 네네. 이제 안 하기도 했는데 간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여학생들 중에 승무원 지원하려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친구들 중에 일부러 자기는 비행기를 안 타봤대. 그래서 항공사한테 미안하대. 비행기도 안 타보고 승무원을 지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용돈 벌어가지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가지고 승무원들 하는 거 갔다가 제주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면서 승무원들 어떠나 막 승무원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간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사에 지원하고 관심이 있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람 치고 여행 경험이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한 무슨 그런 용돈벌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조금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그냥 생각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어떻게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너무 회사에서 이익이 안 되는데도 너무 단호하게 이제 소비자의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에서만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없는 직원이라서 뭐 뽑히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득력이 없었고 그거를 설득할 만한.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마음과 같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말로는 또 설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면접은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표현력 같은 것도 기르고 약간 너무 단문이 많아서 약간 좀 장문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네. 다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네. 뭐 못한 건 아닌데 음.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누구나 아마 그럴 거고 아마 그 같은 과에 같은 친구들 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약간 상위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지금 현재 냉정하게 보자면 근데 현재 또 전체로 보자 보면 또 이 선택되는 사람들끼리만 또 모아놓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약간 밀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외박도 안 돼서 뭐 1박 2일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혼자 가기엔 또 무섭고 하다 보니까 네, 여행을 많이 못 간 것 사실이고 네. 근데 21살 치고는 많이 간 거 아닙니까? 네, 21살 치고 좀 간 편이죠. 우리가 너무 지금 네. 높게 그런가요? 아, 본 제가 건 너무 없잖아요. 돌아다닌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그 제가 답변을 좀 짧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길게 대답하는 뭐 노하우나 팁 같은 거 근데 있으세요? 노하우보다도 지식? 할 내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죠? 모르니까. 네, 이건 맞아요.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알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알면 더 신나게 말을 했을 텐데 뭔가 좀 막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행 말고도 뭐 취미라든지 뭐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엇인가 가지고 먹는 거. 실컷 떠들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먹는 거 위주로 먹는 했던 거 거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있는 것처럼 이 직무를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딱히 할 말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쌓아서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답변을 줄여야 돼요. 절제를 40초 해야 정도. 네네네. 네. 근데 이해를 할게요. 만약에 진짜 상황을 몰라서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네.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더운 날 또 조이나 네. 씨가 우리 또 여행사의 OP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긴장된 하루를 보냈는데 빨리 보내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악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진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애정 어린 잔소리. 오늘 전체 과정을 보면 자소서 때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랬다가 1분 자기소개 때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가요. 네. 면접 때 좀 약간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 세 가지 과정을 놓고 왜 1분 자기소개서에서 우리 세 명의 관심이 높아졌는지 네. 그걸 잘 살리시면 취업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로는 충분히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을 가지셨고요. 이제 직무적인 역량만 조금 더 채워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한 번씩 해주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률도 잘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조이나 씨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시청률 잘 나오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